정책론의 핵심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과 시장 실패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 대체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한 걸까요? 사실 그 기본 원리를 알면 이 모든 정책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시장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공원 하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선뜻 돈 내고 만들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두면 공원 같은 공공재가 부족해지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정부가 나설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 그럼 정부는 어떻게 개입할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예 정부가 공공주택을 짓는 것처럼 직접 공급자가 되는 직접 개입,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시장의 방향을 유도하는 간접 개입, 그리고 특정 지역의 개발을 묶어버리는 토지 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장이 매연을 내뿜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받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이게 심해지면 정부가 용도지역제 같은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거고요. 결국 세장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의 개입 방식을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잡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는 첫걸음입니다. 토지 정책에 대한 기출문제 핵심 요약 바로 시작할게요. 정부가 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토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계획적으로 이용하려는 큰 그림 때문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정책들 한번 짚어보죠. 첫째, 정부가 아예 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토지은행 제도가 있죠. 이건 LH 같은 공공기관이 나중에 필요할 땅을 미리 사서 비축해두는 건데요. 계획적인 이용은 좋지만 매입 비용이 엄청나고 관리도 어렵겠죠. 또 투기가 너무 심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해서 거래할 때마다 허가를 받게 만들어요. 둘째, 개발 과정과 이익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개발 사업 때문에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훌쩍 넘는 이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개발 부담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마구잡이로 커지는 걸 막는 개발 제한 구역, 바로 그 그린벨트도 여기에 해당돼요. 마지막으로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토지 매입 없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땅 막교환 같은 개념이에요. 개발 전에 있던 땅을 기준으로 사업비랑 공공용지를 빼고 남은 땅을 원래 주인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죠. 초기 사업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결국 정부는 이렇게 직접 개입부터 이익 환수, 환지 방식까지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서 토지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